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을 위한 채널 양신양왕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고요한 새벽, 갑자기 잠에서 깬 우린 양아치가 방구석 어딘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는 갑자기 털을 곤두쓰고 허공에 대고 냥냥 펀치를 날리기까지. 그 순간 집사의 머릿속에는 온갖 공포영화,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가죠. 혹시 우리 집에 나 말고 누가 더 있나? 우리 애가 귀신을 보는 건가 하면서요. 헤이, 설마 우린 양님이 고장 났을 리는 없고. 그럼 정말 인간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소름 돋는 진짜 이유. 과학적인 팩트로 탈탈 털어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던 양아치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러는 맨날 천장 보고 울어요. 처럼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눈에는 그저 작고 귀여운 털뭉치, 사랑스러운 아기 같지만 고양이의 DNA에는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은 최상위 포식자의 본능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야행성 사냥꾼이에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아주 작은 움직임과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감각이 극도로 발달했죠. 우리가 이상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강력한 사냥꾼의 본능에서 비롯된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랍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허공을 쳐다보는 건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들만의 슈퍼센서로 감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그 슈퍼센서가 대체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청력에 있습니다. 집사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방 안은 완벽하게 조용한가요? 우리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고양이에게는 아닐 겁니다. 고양이의 귀는 그냥 귀여움을 담당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나사에서 만든 최첨단 음향 탐지 장비 수준이거든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범위는 보통 20Hz에서 2만 Hz 20kHz 사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양이들은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무려 45Hz에서 최대 8만 5천 Hz 85kHz에 달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영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청력이 좋다는 개보다도 훨씬 뛰어난 수준이에요. 우리가 절대 들을 수 없는 초음파 영역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벽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벌레의 움직임, 천장 위를 기어가는 거미의 발소리, 심지어는 집안의 전자제품들이 내는 미세한 고주파음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 새벽 3시에 갑자기 고양이가 허공을 보면서 귀를 쫑긋거린다면 그건 귀신과 영적 교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집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정작 고양이 입장에서는 오잉? 저기 쥐님이 지나가시나? 혹은 아, 저 망할 냉장고 또 이상한 소리 내네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양이의 슈퍼 청력은 단순히 넓은 주파수 대역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소리의 방향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고양이의 양쪽 귀에는 각각 32개의 근육이 있어서 마치 레이더 접시처럼 귀를 180도까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작 6개의 귀 근육만 가지고 있어서 귀를 까딱거리는 것조차 힘든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이 능력 덕분에 고양이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아주 정밀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m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의 경우 오차 범위가 고작 8cm에 불과할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 고양이가 벽의 특정 지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벽 너머의 특정 위치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 안의 수도관에서 물이 미세하게 흐르는 소리나 건물 자재가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내는 작은 소리일 수 있죠. 우리 눈에는 그저 평범한 벽지로 보이지만 고양이의 귀에는 그 벽 너머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이 생생하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주파수를 잡아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양님이 벽을 보고 집중하고 있다면 무서워하지 말고 귀를 한번 대보세요. 물론 아무것도 안 들리겠지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고양이의 신비로운 시력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밤눈이 밝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그냥 속설이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고양이의 눈에는 타페텀 루시이둠, 우리말로는 휘판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반사판 구조가 망막 뒤에 존재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고양이 눈의 빛을 비추면 번쩍 하고 빛나는 게 바로 이 휘판 때문이에요. 이 휘판의 역할은 아주 적은 양의 빛이라도 최대한 증폭시켜서 망막의 시세포로 다시 보내주는 것입니다. 덕분에 고양이는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빛의 양보다 무려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의 빛만 있어도 충분히 앞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 우리 눈에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보이는 공간도 고양이에게는 사물의 윤곽이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회색빛 세상인 셈이죠. 그래서 고양이가 어두운 방구석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은 사실 그곳에 있는 아주 작은 먼지 뭉치나 공기의 흐름에 따라 살짝 흔들리는 거미줄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집사는 으악, 저기 뭐가 있나 봐 라며 이불을 뒤집어 쓰지만 고양이는 오호라, 저 먼지 뭉치, 곧 내 사냥감이 되겠군 이라며 사냥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둠 속의 무법자, 그게 바로 우리 양님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고양이 시력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고양이가 인간은 볼 수 없는 색을 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외선 UV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자외선을 볼 수 없지만 고양이, 개, 그리고 일부 설치류 등은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수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외선은 그저 피부를 태우는 골칫거리일 뿐이지만 고양이의 세계에서는 자외선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곤충들의 날개나 일부 꽃들은 자외선을 반사하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설치류들이 남긴 소변 자국은 자외선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죠. 즉, 고양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통해 사냥감의 흔적을 추적하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작은 벌레들을 훨씬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맑은 날, 고양이가 창밖에 텅 빈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허공을 보는 게 아니라 자외선으로 빛나는 곤충의 비행 궤적을 쫓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고양이의 눈에는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양님들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 시력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동체 시력입니다. 고양이의 눈은 정지해 있는 사물을 세밀하게 보는 능력, 즉 정지 시력은 인간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간식을 잘 못 찾고 헤맬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능력, 즉 동체 시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고양이의 망막에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간상세포가 인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이 덕분에 아주 미세하고 빠른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히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집사님들도 레이저 포인터나 낚싯대로 놀아주다 보면 혀를 내두를 때가 많을 거예요. 그 작은 불빛을
어떻게 저렇게 잘 쫓아다니는지 신기할 정도죠. 바로 이 뛰어난 동체 시력 때문에 고양이는 허공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꾸 빠르게 날아다니는 날파리나 햇빛에 반사되어 벽을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빛의 입자, 심지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뭉치의 움직임까지도 고양이의 눈에는 포착되는 겁니다. 집사 눈에는 또 허공 보고 있네. 우리 애 이상하다 싶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저기 저 날파리 녀석 딱 걸렸어 라며 일촉즉발의 사냥 상황에 돌입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냥꾼의 삶이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개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후각입니다. 고양이의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나요? 고양이의 코 안에는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 상피가 인간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후각 수용체의 수도 인간은 고작 500만 개 정도인데 비해 고양이는 무려 2억 개에 달한다고 해요. 이 말은 즉 고양이가 우리보다 최소 14배 이상 냄새를 더 잘 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냄새 혹은 이상한 냄새 정도로 구분하지만 고양이는 냄새를 통해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다른 고양이가 남긴 영역 표시, 그 고양이의 성별과 건강 상태, 심지어는 감정 상태까지도 냄새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고양이가 방구석 어딘가의 냄새를 한참 동안 맡고 있다면 그건 귀신의 흔적을 쫓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그곳을 스쳐 지나갔던 다른 동물의 냄새나 집사가 밖에서 묻혀온 낯선 냄새, 혹은 벽 틈새로 아주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이웃집의 음식 냄새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우리 코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공간이 고양이에게는 온갖 냄새 정보로 가득한 데이터의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고양이의 후각 능력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야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고 불리는 제2의 후각 기관입니다. 고양이가 가끔 입을 살짝 벌리고 바보 같은 표정으로 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이걸 플레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야콥슨 기관을 사용해서 공기 중의 냄새 입자를 더 깊이 분석하는 행동입니다. 이 기관은 주로 페로몬처럼 일반적인 냄새 분자보다 더 무거운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양이가 남긴 소변이나 채취에 담긴 사회적 정보, 즉 영역 표시나 짝짓기 신호 등을 읽어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 고양이가 허공을 향해 입을 해 벌리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건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페로몬 입자를 붙잡아서 이 냄새는 옆집 나비가 남긴 연애 편지로군 하고 분석하고 있는 매우 진지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자로 소통하듯 고양이들은 냄새와 페로몬으로 소통합니다. 우리가 볼 수도 맡을 수도 없는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이니 너무 이상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비밀, 바로 고양이의 상징과도 같은 수염에 있습니다. 고양이 수염은 그냥 얼굴에 난 긴 털이 아닙니다. 이건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초정밀 레이더이자 공기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최첨단 센서입니다. 수염에 뿌리는 혈관과 신경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모낭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공기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고양이는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지 자기 몸의 폭을 가늠하거나 어둠 속에서도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기의 흐름 변화를 감지해서 사냥감의 위치나 움직임을 예측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양이가 허공의 한 지점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 변화를 수염으로 느끼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변화나 환풍구에서 나오는 약한 기류, 심지어는 작은 벌레가 날갯짓하며 만들어내는 공기의 파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공간이지만 고양이의 수염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이의 감각 능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몸에 난 털 하나하나가 전부 예민한 센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바닥의 젤리, 즉 패드는 진동에 매우 민감해서 땅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이 능력은 땅속을 기어가는 먹잇감의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더 큰 포식자가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아채는 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죠. 집고양이에게도 이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발소리의 진동만으로도 누가 오는지 알아맞히거나 멀리서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진동으로 먼저 감지하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일부 과학자들은 고양이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세한 전자기장 변화나 대기의 압력 변화 같은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제육의 감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지진이나 화산 폭발 전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기록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바는 없지만 고양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갑자기 불안해야 하며 구석에 숨거나 이상하게 운다면 단순히 귀신 때문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다른 환경적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양이의 슈퍼센서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인적인 청력, 자외선까지 보는 시력, 예민한 후각과 수염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행동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소리, 빛, 냄새, 움직임, 진동 등을 고양이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양이에게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정보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는 빛을 보며 느끼지 못하는 공기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허공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은 유령이나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현실을 세밀하게 감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마치 우리가 최첨단 VR 장비를 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정보를 보는 것처럼 고양이는 그들만의 생체 센서를 통해 세상에 숨겨진 정보를 읽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진짜 비현실적인 세상에 사는 건 둔감한 우리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설명만으로는 어딘가 아쉬운 집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우리 애는 진짜 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때로는 고양이의 행동이 단순한 감각의 차원을 넘어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여기서부터는 심리적인 요인과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관심 끌기 행동입니다.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어떻게 하면 집사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우연히 허공을 보며 야옹거렸는데 집사가 깜짝 놀라 달려와서 간식을 주거나 쓰다듬어 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어떨까요? 고양이는 아하, 저쪽 벽을 보고 울면 집사가 내게 관심을 주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고양이는 심심하거나 집사의 관심이 필요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허공을 보며 우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꾀병을 부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러니 다음에 고양이가 허공을 보며 애처롭게 운다면
무서워하기 전에 혹시 나랑 놀고 싶다는 신호인가 하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낚싯대를 흔들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맹렬하게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심리적 요인은 바로 지루함과 사냥 본능의 분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는 하루의 상당 부분을 사냥감을 찾고 쫓고 잡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집고양이의 삶은 어떤가요?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동시에 매우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밥은 때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고 위험한 천적도 없죠. 이렇게 넘쳐나는 에너지를 분출할 곳이 없다면 고양이는 스스로 사냥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상상 속의 사냥감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쥐나 벌레를 상상하고 그것을 쫓으며 우다다를 하거나 허공에 냥냥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놀이 행동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어린 고양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긴 고양이에게서 이런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허공을 상대로 격렬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그건 미친 게 아니라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그들만의 VR 게임을 즐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땐 집사님이 직접 나서서 진짜 낚싯대나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의학적 문제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행동이 갑자기 너무 잦아졌거나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는 행동 외에 다른 이상 증상을 동반한다면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지각 과민 증후군 feline hyperesthesia syndrome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고양이는 피부에 극심한 통증이나 가려움을 느껴 갑자기 자신의 등을 물어뜯거나 허공을 보며 비명을 지르거나 이유 없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묘의 경우에는 인지기능장애 증후군, 즉 고양이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벽이나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종양이나 간질과 같은 신경계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환각이나 발작의 일부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만약 고양이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다르고 걱정스럽다면 귀신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수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냥님들은 아파도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양이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집사의 불안한 감정은 고양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고양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차분하게 고양이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함께 살펴봐 주세요. 혹시 정말 작은 벌레나 거미줄, 빛 반사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살짝 쓰다듬어 주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지루해 보인다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꺼내 함께 놀아주세요. 격렬한 사냥놀이는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사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5분 정도만 집중해서 놀아줘도 고양이는 훨씬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만약 고양이의 행동이 앞서 말한 질병의 징후와 비슷하다고 느껴진다면 해당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때 수의사에게 보여주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가설은 바로 정정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목격되곤 하는데요. 공기 중의 정정이나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아주 약한 전기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수염과 온몸의 털은 이런 미세한 정정이 변화를 감지하는데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정정이의 느낌을 감지하고 그곳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우리가 풍선을 머리에 비빈 후 벽에 붙는 것을 신기하게 보는 것처럼 고양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가 유독 전자제품 주변이나 콘센트 근처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기장이나 정정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널리 인정된 이론은 아니지만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 냥님들의 세상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혹시 고양이 오디오 반사 발작, Feline Audiogenic Reflex Seizures, FRS 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특정 고주파 소리에 노출되었을 때 고양이가 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신경학적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노령묘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딸깍거리는 소리,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키보드 타자 소리, 동전 짤랑거리는 소리 등 아주 일상적인 소리가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작의 증상은 몸이 잠시 굳거나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거나 침을 흘리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따라서 만약 고양이가 특정 소리가 난 직후에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혹시 FARS는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 또한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의학적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는 작은 소음이 고양이에게는 큰 자극이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행동은 귀신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귀신을 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과학적, 심리적, 의학적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행동은 그들이 가진 놀라운 감각 능력 덕분에 우리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물리적 세계의 아주 작은 자극들을 감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귀신이라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보다는 우리 곁에 작은 생명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경이로움에 더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양이가 쳐다보는 허공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초음파의 메아리, 자외선의 흔적, 미세한 공기의 흐름, 희미한 냄새의 입자들로 가득 찬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냥님들은 바로 그 세계를 탐험하는 용감한 탐험가이자 민감한 관찰자인 셈이죠. 어쩌면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은 부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해내는 우리 고양이일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결국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행동은 우리 집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지루함의 표현이든 놀자는 요구이든 혹은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이든 간에 그 행동의 기저에는 집사와의 교감에 대한 갈망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행동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양이가 벽을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 애 또 이상하네 하고 넘어가는 대신 혹시 심심하니 사냥놀이 할까 하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는 거죠.
장난감을 흔들어주고 간식을 주고 부드럽게 빗질을 해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양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자신의 요구가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의 이상행동은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집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신호에 응답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냥님들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신과 과학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고양이가 영적인 동물이라거나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믿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했고 일본에서는 복을 가져다주는 마네키네코로 여겼죠. 반면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의 하수인으로 몰려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행동을 보며 귀신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인 설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때 우리는 신비로운 이야기에서 위안을 찾기도 하니까요. 과학적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우리 냥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걸지도 몰라 하고 상상하는 것도 집사만의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귀신이든 작은 벌레이든 혹은 집사의 관심이든 간에 우리 고양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신호를 사랑으로 해석하고 반응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하며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것은 지극히 고양이다운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되거나 무서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건강한 감각기관과 왕성한 호기심, 그리고 사냥꾼으로서의 본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고양이의 행동을 판단하고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대신 고양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세상일 겁니다.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그 짧은 순간은 우리가 감히 엿볼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작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냥님이 허공을 쳐다보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대신 조용히 그 옆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함께 그 미지의 세계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뭐가 보이니, 아가야? 하고 다정하게 속삭여주면서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집사의 자세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양이가 허공을 보는 진짜 이유에 대해 탈탈 털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냥님들이 허공에 냥냥펀치를 날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일은 없겠죠. 귀신보다는 작은 벌레나 먼지, 혹은 집사님의 관심을 원하는 귀여운 사냥꾼일 뿐이라는 사실. 오히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까지 느끼고 있는 정말 경이롭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가끔은 엉뚱하고 때로는 집사를 놀라게 하지만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우리 냥님들. 오늘 영상이 집사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우리 냥님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이상 밤에 무서워 떠는 집사가 없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학적인 이유를 다 알고 난 지금도 우리 고양이가 사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Yes or no.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